안녕하십니까. 카멘아이 이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카멘아이에서 아이스캔 P 진단기에는 자동 분석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자동 분석 시스템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분석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진단기만 연결하면 구현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걸 연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장 예측 진단은 구현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능은 차례대로 올 연말까지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된 테스트 결과 보기는 이러한 실험한 결과들이 자동으로 저장돼서 이곳을 누르면 이렇게 그 전에 테스트한 결과들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열어서 보게 되면 차를 물려서 연결해서 보는 것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장 예측 진단 시험을 한 요 그랜저 TG 2.7L 2007년식 광유주의보 50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일 교환할 때가 된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열기를 하게 되면 차에 연결해서 고장 예측 진단을 누를 때와 똑같이 이렇게 메뉴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 좀 많은 설명이 있고 이렇게 버튼이 간단 점검, 상세 점검이 나왔는데 10월 1일부터는 여기 업그레이드 돼서 그냥 분석 시작하면 간단 점검과 상세 점검 선택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작하기 전에 민감도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장 예측 진단은 컴퓨터 보정량, 엔진의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피스톤의 속도를 측정해서 피스톤의 속도가 균일하도록 맞추는 컴퓨터 보정량이 있습니다. 가솔린과 LPG의 경우는 점화시기가 되겠고 디젤의 경우에는 연료 분사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점화시기 1도당 몇 rpm이 변하더라, 연료 1mcc당 몇 rpm이 변하더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점화시기 1도당 5rpm, 연료 1mcc당 13r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기량에 따라 또는 압축비에 따라 또는 연료 분사량, 즉 인젝터 유량에 따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평균치로 현재 기준을 정했는데 이거를 차마다 좀 더 맞추기 위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보정량별로 요 퍼센트 비율만큼 회전수 변화량을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민감을 누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둔감을 누르게 되면 회전수 변화량이 요 퍼센트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둔감하게 하면 둔감할수록 RPM 변화량이 짙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민감하면 RPM 변화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는 나빠진다. 그래서 이거를 맞출 때는 동일 차에 대해서는 또는 동일 엔진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식별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식별 가중은 뭐냐면 현재 2007년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했는데 2007년도보다 1년씩 더 새 차일 때일수록 민감하게 한 거예요. 약 3% 정도 됩니다. 반대로 2007년도보다 더 오래된 건 1년마다 3%씩 둔감하게 된 거죠. 이와같이 연식에 대해서 가중 적용할 수 있고 여기 샘플링 수도, 즉 ECU로부터 수신하는 샘플링 수도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샘플링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재현수가 높아지죠. 이게 통계학에서 그냥 계산되는 겁니다. 신뢰도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재현성은 높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샘플링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제 샘플링 수를 100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개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유사 기능인 압축 압력 및 연료 보정량 테스트 뭐 이런 기능에서 보면 샘플링 수가 100개, 20개밖에 안 돼요. 그보다 5배 많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졌을 때 85%지 웬만큼은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고 상세 점검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안내문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고 다시 안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 선택한 차에 대해서 진단 커넥터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수신합니다. 캔 통신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샘플링 수를 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샘플링, 즉 데이터 수신이 하니까 이렇게 결과 분석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결과 분석이라는 얘기죠. 현재. 자, 여기서 보면 작동 수준 위에 보시겠습니다. 작동 수준 조금 나쁘고 있죠. 여기 엔진 작동 수준이 여기 조금 나쁜 깜빡이죠. 여기에 표출되는 겁니다. 길들이기는 편차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길들이기 수준, 이 바그래퍼가 편차 보통을 가리키죠. 이렇게 가리킵니다. 보정평균은 뭐냐?
즉 가솔린과 LPG에게는 평균 점화식이에요. 디젤의 경우에는 평균 연료 분사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 범위는 이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 계산되는데 97.5% 신뢰 구간, 그래서 요 정도 범위가 이 차의 컴퓨터 보정량의 97.5%는 이 안에 들어갔다. 약 2.5%는 여기에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엔진의 작동 수준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높을수록 신차 수준이고 낮을수록 고장차 수준이라는 것이죠. 신차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엔진이 회전수 변화량이 아주 적어요. 컴퓨터 보정량도 아주 적죠. 이렇게 이상적인 정숙한 차를 100%로 하였고, 고장차 수준이라는 것은 한 개의 실린더가 작동 불능일 때를 0%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란 신차와 고장차 사이의 어느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엔진 작동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95% 이상은 95%로 나오게 하고 10% 미만은 10%로 하였습니다. 여기 작동 수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 엔진 작동 수준 5개 등급에 대해서 요 5개가 준비되어서 해당 등급에 따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고객에게 직접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길들이기 수준이 나옵니다. 이 길들이기 수준은 컴퓨터 보정량을 통해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한 거, 즉 평균보다 큰 값,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 속도를 느린 거, 한 거, 즉 평균보다 작은 값, 그거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엔진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한 거, 이 영역과 엔진의 회전 속도를 좀 느리게 한 거, 이 영역을 서로 비교해서 그 차이가 적으면 편차가 미미하다. 편차가 적으니까 상태가 호전된다. 그 다음에 편차가 크면 상태가 악화된다 라고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죠. 이걸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길들이기 수준에 대해서. 이 길들이기 수준은 엔진 작동 수준 5개와 길들이기 수준 5개 조합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조금 나쁨의 편차 보통일 때 이거, 좋음의 편차 나쁨 때 이거, 이런 식으로 25가지가 준비돼서 나타나야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점검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밸런스 점검은 각 실린더별로 회전수 변화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밑에 게이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최소, 여기는 최대, 그리고 이거는 전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기통을 누르면 해당 기통별로 각각 얼마가 나오겠냐, 그리고 분석하는 설명이 간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여기 1번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뜻 상식적으로 1번 기통이 문제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확률적으로 1번이 가장 크기 때문에 1번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은 크랭크 축에 직결되어 있고 크랭크 축과 프레일의 회전 관성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실제 1번이 가장 크지만 다른 기통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통이 가장 크게 보여서 그 기통이 문제일 확률은 높지만 꼭 그 기통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점검을 누르겠습니다. 파워 점검은 전 기통의 평균에 대해서 각 기통별로 얼마만큼 느리냐 얼마만큼 빠르냐를 표출하는 겁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죠. 그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파워 점검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기통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기통이 문제일 확률은 높으나 꼭 이 기통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회전 관성 때문에 실제 이렇게 큰 차이를 보는 거와 문제인 기통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포 보기를 보겠습니다. 분포 보기를 보면 갑자기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차분하게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일단 여기를 보십시오. 이 색깔별로 ORPM 보정 빈도수, 빈도수라는 게 몇 번 있냐, 몇 번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즉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게 신뢰도 구간 97.5% 구간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눴는데 이거 그냥 쉽게 설명해서 요걸 0을 기준해서 여기가 5rpm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rpm 느리게, 여기는 10rpm 빠르게, 여기 10rpm 느리게. 즉 각 영역별로 여기 몇 번 보정했느냐는 거죠. 여기 5rpm 빠르게 할 때 몇 번 보정했고 10rpm 빠르게 할 때 몇 번 보정했느냐, 이런 각 영역별로
몇 번을 했는가를 이렇게 바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보시다시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각 영역별로 이렇게 몇 번의 빈도가 나와 있는가는 이 통계학에서 정규 분포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정규 분포는 사람이 직접 계산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나온 바그래프는, 즉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온 빈도수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다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진단 결과의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얀색은요, 이 하얀색은 세차 기준 정규 분포입니다. 세차일 때는 가운데가 볼록하죠? 그리고 밑으로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 컴퓨터 보정량이 이렇게 큰 영역에서는 보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컴퓨터 보정량 5rpm 빠르게 5rpm 느리게 이렇게 작은 영역은 많다는 거죠. 즉 세차는 컴퓨터 보정량이 굉장히 적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저 빨간 점선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고장차일 때 정규 분포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세차와 반대로 요 가운데가 낮죠? 이 세차에 비해서. 즉 뭐냐면 보정량이 적은 영역에서는 빈도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게 이 넓은 영역, 이게 보정이 많은 영역에는 이렇게 많죠? 즉 고장차는 보정량이 많은, 즉 보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그래프, 신차, 요거는 현재차, 요거는 고장차, 요 세 개를 가지고 현재 진단한 정규 분포가 신차와 고장차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것이 여기 엔진 작동 수준에 표출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 새차와 고장차 사이의 눈금이 좀 이렇게 균등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크고 밑으로 가서 촘촘하다가 밑에는 촘촘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이 현재 진단 결과 고장차와 새차 사이에 어느 위치냐 있느냐는 건 정확한 거는 요걸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약 한 27%. 고장차에 27% 가깝고 신차서부터는 73%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밑에 바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밑에 바그래프는 요 플러스 보정량과 마이너스 보정량의 차이를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영역은 정상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종량이 이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 보세요. 이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출되는 겁니다. 요거와 요거 비교하고 요거는 요거 비교하고 같은 보정량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 차이가 표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5rpm 보정한 거하고 10rpm 보정한 게 똑같이 한 번씩 보정했다고 해서 똑같지 않죠? 10rpm 보정한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컴퓨터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요거보다는 이게 2배가 크고 이거보다는 이게 2배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1이라고 할 때, 이게 가중치가 1이라고 할 때 여기는 여기 나온 거에 2배, 여기 나온 거에 4배, 여기 나온 거에 8배, 여기 나온 거에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출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나오는 이거를 어떤 경우는 100개가 나오고 어떤 건 5개 나오는데, 100개에 맞추다 보니까 5개, 10개는 보이지가 않아요. 5개, 10개를 여기에 맞추면, 한 10개로 맞추면 100개는 어떻게 해요? 뭐 바그래프를 10개를 표출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장 많은 거를 여기 전체 높이의 90%로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바그래프는 절대적으로 몇 개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옆에 구간, 이거와 이거 할 때 이게 가장 많고 이게 두 번째 많고 이게 세 번째 많다, 이게 상대 비교시예요. 그리고 이 전체 양이, 즉 여기 있는 거는 편차에 벗어난 양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비교했을 때 벗어난 거거든요. 이것이 많고 적고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 양이 보통이면 여기 나오는 거고, 적으면 높게 나오는 거죠. 많으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 분석, 밸런스 점검, 파워 점검, 분포 보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분석 방법을 누르면 됩니다. 분석 방법을 누르면 처음에 지적재산권 안내문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사실 자동 분석 기능에 그 여러가지 기능은 전부 특허를 했습니다. 컴퓨터 보정량, ECU 서비스 데이터부터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좀 특허를 냈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메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분석 설정, 작동 수준 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하단부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장 유형별로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테스트 자료가 많이 쌓이게 되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거는
대략 점화불량이 몇 퍼센트 확률이고 인젝터블량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표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보정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10월 1일날 업그레이드를 될 겁니다. 자, 요거 보정 보기를 누르면요. 자, 그리고 결과 비교를 보겠습니다. 결과 비교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결과를 비교합니다. 전과 후, 즉 현재 한 거, 그 전에 한 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화면이 전과 후가 이렇게 겹쳐보게 있고 요거를 누르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현재 진단한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화면 변경을 누르게 되면 그 전 거. 즉 이거에 대한 거기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이렇게 겹쳐보기. 이런 식으로 표출돼서 고객에게 바로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여줄수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능에 대해서 결과 분석, 밸런스 점검, 파워 점검 이렇게 하고 밑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 맞춤 정비는 나중에 할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걸 딱 누르는 순간 무슨 정비를 해야 된다, 프러싱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차량 등급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평가한 5등급에 맞춰서 25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결되게끔 할 겁니다. 요거는 내년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과 같이 기능을 설명을 했는데 현재 요걸 가지고요 잠깐 시간을 내서 광유를 넣었을 때와 100% 합성유를 넣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납품이었잖아요. 요거를 광유를 주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광유 주입할 때 조금 납품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2단계 올라갔죠? 오, 많이 올라왔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에서 엔진의 상태가 조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컴퓨터 보정량은 확실하게 줄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팍팍 올라가는 거죠. 자, 밸런스 점검. 여기 편차도 요 보통 정도인데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밸런스 어떻습니까? 전에는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18인데 한 7rpm 줄었죠? 그 다음에 파워 점검. 여기는 2rpm 오히려 빨라졌네요. 아까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인데 여기 2rpm 증가했네요. 자, 그리고 분포 보기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현재 차의 요 진단 결과가 아까는 요 정도였는데 여기 C차에 많이 가까워졌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엔진 회전을 느리게 하는 게 몇 번 있었네요. 좀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밈입니다. 그거는 아까 여기 파워 점검 때문에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00% 합성유 넣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10W40 넣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점도가 낮은 걸 넣는데 부드러운 거하고 가벼운 거를 차이를 느끼면 자꾸 묽은 거를 넣는 거는 좀 조금 조심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광유를 넣으니까 요게 요 하나가 4%거든요 95% 맥스 했습니다. 95% 이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100% 합성유를 넣잖아요. 그리고 특히 점도를 좀 맞추면 점도를 맞추면요 굉장히 컴퓨터 보정량이 적게 나와요. 물론 엔진도 굉장히 안정감 있죠. 그리고 100% 합성유지만 너무 묽은 거 넣으면요 한 여기서 한 칸 그러니까 4% 내지 한 8% 떨어집니다. 좀 가볍죠. 자, 밸런스 점검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파워 점검 가장 느린 게 2rpm 가장 빠른 게 3rpm 거의 똑같네요. 네. 분포 보기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차의 진단 결과가 새 차에 완전히 가깝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컴퓨터 보정량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걸 통해서 오일 교환 전과 후를 보여준다면 얼마나 고객들한테 신뢰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마지막으로 민감도 조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광유를 넣었을 때를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다른 걸 해볼까요? 여기 PCB 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PCB 누설
자, 민감도를 조절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PCB라는 것은 오일가스가 유입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20%. 그냥 겨우 조금 나쁨에 가장 최하치네요. 약 21% 정도 됩니다. 밸런스 점검은 마이너스 23에서 플러스 23. 최대는 6번이네요. 마이너스 29인데요. 노란색이 많이 보이고 있고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있죠? 파워 점검. 어휴. 아마 그 오일가스가 2번 기통으로 많이 유입되는 모양입니다. 11rpm 정도 빠르게 있고 그 다음에 8rpm 느리게 있네요. 여기 애니메이션 보면 천천히 돌죠? 8rpm 느리고 여기는 빨간색 아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분포보호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장차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PCB에서 오일가스 누설될 때입니다. 자, 그런 요걸 가지고 한번 여기 PCB 누설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갖다가 민감도를 한 30% 둔감하게 해볼까요? 30% 둔감하게 했을 때 보겠습니다. 즉 휘전수 변화량을 30%를 적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정도 나왔던 것이 보통으로 나왔네요. 30% RPM 변화량을 줄였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밸런스 점검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파워 점검 좀 줄었습니다. 아까 11 여기 8이었는데 분포 보기는 약간 올라갔네요. 약간.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30%를 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즉 컴퓨터 보정량별로 RPM 변화량을 30%를 빨리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보시죠. 어떻습니까? 10% 미만이네요. 여기 10% 미만이니까 여기가 4%거든요. 10% 미만이니까 그 이하라는 얘기죠. 밸런스 점검을 보죠. 평균이 마이너스 30에서 30rpm이네요. 파워 점검은 14rpm이네요. 여기 11rpm이고 분포 보기 뭐 약간 차이는데 별로 안 보이네요. 여기는 촘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렇게 민감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같은 차 같은 엔진에서는 똑같은 민감도로 맞춰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보면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볼 적에 PCB 늘렸을 때 요거는 이 연도는 3% 정도씩 2007년 기준으로 해서 3%씩 빨라진다. 즉 3%씩 민감하게 한다. 여기서부터는 3%씩 둔감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고장지차 엔탱을 만든 목적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고장 안 난다 이렇게 심지어는 정비하시는 분까지 그런 얘기합니다. 고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엔진이 작동 불능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고장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웰빙 시대에 맞춰서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나쁠 때가 일종의 수리를 해야 되는 개선을 해야 되는 고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고장이 나고 즉 상태가 많이 나빠졌지만 컴퓨터 보정을 통해서 아이들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디젤차의 경우에는 완벽해요. 디젤차에게는 압축이 되거나 인젝터 막히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어도 인젝터 유량이 이렇게 변하지만 않으면 아주 완벽하게 고장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 때만 그렇지 주행할 때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주행할 때는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새 차를 타게 되면 새 차로 바꿔타면 금방 느끼겠죠. 그러나 항상 자기 차만 운전하다 보니까 주행 중에 많이 나빠진 걸 못 느끼고 그냥 아이들 때만 느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컴퓨터 보정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장 예측 진단을 통해서 즉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도 있죠. 가솔린 같은 거는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 보정을 통해서 보면 겉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얼마만큼 나빠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냐 악화되냐도 알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 보정을 통해서 숨겨진 그런 기계적인 상태 나쁜 것을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고장 예측 진단을 하면서 그 나타난 결과가
이런 결과 분석을 통해서 어떻다라고 보여주고, 파워 밸런스 통해서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 파워 점검을 통해서 이게 점화불량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분포가 이렇게 고장차에 가까워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울러 수리한 전후에 수리 전후 얼마만큼 좋아졌는가를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전후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그 두 목적입니다.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여줌으로 해서 고객에게 수리의 전후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시적으로 느끼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말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작업한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기능을 통해서 어려운 현재의 그 정비 시장에 고객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장 예측 진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호입니다.